파파카츠의 경우는요, 원조 교제하고 다른 것은 옛날에 원조 교제라는 것은 그냥 손적인 관계였어요. 파파카츠, 마마카츠는 원조 교제까지 포함하는 손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일본에서 원조 교제가 급증 중입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원조 교제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거의 30년 정도 전부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조 교제라는 것은 젊은 여성이 조금 나이 많은 일본 남성하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이 많은, 그러니까 중년 이상의 일본 남성들이 돈을 주고 여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성적인 부분을 제공하여서 이게 거래가 설립하는 이런 것을 원조 교제. 또 원조라는 것은 상당히 생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젊은 여성들을 원조해준다. 그런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깊어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기 때문에 그 구조는 일본 여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혹은 가난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고 쉽게 벌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서의 원조 교제. 요새는 또 파파카츠라는 말이 또 생겼습니다. 이런 것이 아주 음지에서 굉장히 유행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일본 여성이 가난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걸까요? 일본에서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특히 여성의 임금하고 남성의 임금 차이가 꽤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게 일본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라는 부분에서 남자도 여자도 굉장히 많이 지금, 그러니까 촌사원이 아닌 비정규직 사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가 일본의 구조입니다. 한국에 비해 일본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더 큰 이유는 뭘까요? 일본 여성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가라는 것이 약간의 의문점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본은 아직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면 일본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굉장히 임금이 낮습니다. 그거는 한국에서도 남녀의 임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보다 상당히 많이 격차가 있는 게 일본입니다. 그리고 또 지방하고 도시의 제조임금이 차이가 있는 게 일본입니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제조임금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에서는 도쿄가 제조임금이 가장 높고 그거는 한국하고 비슷하거든요. 제조임금 수준은 지금 도쿄하고 한국 전체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가장 낮은 데가 도토리라든가 시마네라든가 이곳은 동해 쪽인데요. 그리고 또 오키나와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지방의 제조임금이 낮은 데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은요, 도시에 나가면 이제 돈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에 나가면 또 여러 가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면 나는 도시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느끼는 여성들도 많고 이야기가 또 주변에서 들어오는 거죠. 원조 교제를 하면 쉽게 돈을 벌 수가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일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것보다 또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번 그게 들어가서 요새는 그러니까 매칭 앱이라고 해가지고요.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렇게 해서 남녀를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SNS가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야기가 잘못되면 그냥 교제가 됩니다. 파파카츠, 마마카츠 앱은 무엇인가요? 파파카츠의 경우는요, 손적인 관계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조 교제하고 다른 것은 파파카츠라는 것은 달라요. 마마카츠도 있어요. 마마카츠라는 것은 나이 어린 남자가 마마,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여성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여성이 돈을 많이 주는 거죠. 연하의 남성에게. 그거 마마카츠예요. 카츠는요, 활자이거든요. 활동하다라는 뜻인데요. 마마카츠, 파파카츠라는 것은 그냥 식사만 하는 관계도 있습니다. 혹은 어딘가 그냥 산책하거나 뭐 좋아하는데 같이 가서 그냥 간단한 데이트를 하거나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옛날에 원조 교제라는 것은 그냥 손적인 관계였어요. 그러나 요새는 원조 교제까지 포함하는, 그러니까 파파카츠, 마마카츠는 손적인 관계를 포함하고 있기로 합니다. 그러나 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칭 앱으로 만나기 때문에 만나서 이 사람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많이 요새 일본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여성들은 그래도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그러한 남성, 특히 나이 많은 남성들은 돈이 있다라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돈이 있다고 그렇게 알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을 상대로 파파카츠 혹은 원조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젊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SNS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일본 남자들이 성적인 관계가 아니어도 파파카츠 앱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성의 입장에서, 특히 일본의 남성의 입장에서는요,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을 만나서 그렇게 매칭 앱으로 약속을 해서 만났다. 그런데 상대가 뭔가 손적인 관계까지 가는 것을 사실상 원하고 있지 않다. 그냥 식사 정도의 관계로 끝내고 싶은 그러한 분위기가 아주 다 보인다라고 하면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남성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여성은 안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찾으면 된다. 그만큼 매칭 앱으로 굉장히 많은 여성들하고 혹은 여성들은 남성들하고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만났다고 해서 금방 손적인 관계로 갈 필요가 없고 또 마음이 조금 더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두 번째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옛날에 원조 교제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나이 많은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40대, 50대 남성을 만나는 거죠. 그 경우는 처음부터 그러한 관계로 서로 알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새는 20대끼리도 만나고요. 30대, 20대도 만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 현대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원조교제가 경찰의 대대적 단속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경찰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단속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니까 특히 SNS를 엄청나게 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추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SNS상에서 이미 통콜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즉각 그러한 현장에 가서 이제 접발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매칭 앱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 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 뿐이다 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결혼시키는 업체라든가 많잖아요. 물론 그거는 무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그것을 그냥 무료로 해주는 것 뿐이다 라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 자유롭게 손적인 관계도 가졌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인 예를 들면 남성이 미성년자 여성 14살 중학생이라든가 이런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 이거는 범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경찰에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들이 아르바이트 대신 성매매를 선택하는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이것은 가정 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가정 안에서 불화가 있다.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하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여서 도쿄라든가 오사카라든가 대도시로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그러한 아이들끼리 모여요. 이게 예를 들면 도쿄에서는 도요코 키즈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일본 도쿄 신주쿠에 있는 도요코라는 빌딩 옆에 어떤 관장이 있는데 거기에 그러한 가출 특히 소녀들이 많이 모였던 거죠. 그 애들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다침보 서서 사람을 기다려서 이제 관계가 성립되면 성관계를 갖는다라든가 그렇게 하여서 돈을 벌거나 이런 식의 형태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는 그렇게 가출 소녀들이 꽤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일본의 구조적인 문제라는 부분은 그러한 가정적인 불화라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사회 구조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제 새로운 책이 나갑니다. 아마테라스의 나라 일본 이러한 주제로 아마테라스라는 일본 최고신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사회 또 일본의 정권에 어떤 식으로 힘을 행사했는지 현재도 그런 힘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국에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러한 내용 또 재밌게 썼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문제 또 군사 전체적인 문제까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면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